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토종 5월 20일이죠. 네. 토종 백신 종목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훈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가세하면서 네, 개인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또 애매한 위치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언급했고요.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네,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의 네,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네, FOMC죠.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네,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네, 몇몇 참석자는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네,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두 양방향으로 이제 네,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네, 경기가 아주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네, 끌어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네,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정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버텨왔고 60일선 근처에서 찍히면서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우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 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넥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지독한 종목이네요.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음봉을 때리나요, 여기서. 참 제넥신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꼬리 달고 음봉 때리고 또 급등시키고 음봉 때리고 급등시키고 음봉 때리고 급등시키고 음봉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종목이 뭐 이렇나요, 진짜? 좋은 소식이 좀 나왔을 때는 올라가 주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때도 그렇고요. 뭔가 참 지저분한 세력이 붙었나 봅니다. 제넥신이. 자, 일단은 제넥신 자체가 지금 올라갈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는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이 음운 구름대를 벗어났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241선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인도네시아 1000만 도스 선구매 계약했고, 233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과 백신 생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운선 딛고 좀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넥신 참 더럽게 움직이네요, 진짜. 네. 일단은 주봉선도 요 정도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 월봉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20월봉선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 진짜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은 진짜, 네,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도 음봉을 때려버리는 참 이유 없는 음봉을 때려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큰 비중 투자하시면 진짜 속상하실 겁니다. 이게 네, 큰 비중 말고 작은 비중을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 내리든 말든 가만히 놔두니까 네, 결국에는 우상향 하면서 올라갈 때를 찾으실 텐데 큰 돈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파동 못 버티고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넥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자 16만 1,500원이죠. 네, 제가 그어놨던 선 참 넘기 어렵네요. 지금 뭐 세 번째 도전했는데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열심히 올라오는 와중에 네,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한번 여기서 내일 더 올릴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지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백신 생산 기지를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 17만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중에서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도 네, 손을 좀 대면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 참 이 종목도 정말 많이 흔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계속 보고 있으시다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어, 주식창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투자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오랜 하락 끝에 이 의문선을 돌파를 했고요. 네, 21선 붙이는 과정에서 또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좀 점진적으로 줄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어느 정도 라인 가지면서 횡보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1선과 갭이 좀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제 21선으로 와서 반등을 할 것인지 바로 올라갈 것인지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뭘 믿고 들고 가야 되냐? 사실 바이오 종목은 비중을 크게 들고 가기가 부담스럽고요. 진현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있죠. 네, DNA 백신에 대해서 mRNA 백신이죠. 네, mRNA 백신 생산하는데 중요한 그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얘가 원래 개발을 하고 있던 코칙찌기도 있죠. 그래서 코칙찌기 관련해서 또 임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코칙찌기라는 것이 사실 획기적인 좀 그런 의약품이었는데 조금 한참 뜨다가 또 조용해졌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반등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리드도 마찬가지 네, 넘어가는 듯 하면서 또 하락을 시켰죠.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 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증시 자체가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코스닥의 그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21선 딛고 좀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이 mRNA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뭔가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셀리드도 좀 자리를 잡고 추가 상승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는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900원 상승해서 45,500원. 그래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근데 크게 상승은 못했고요. 지금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제 V자로 이렇게 막 올라가기보다는 네, 이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횡보를 좀 왔다 갔다 횡보를 좀 하다가 한번 이제 치고 나갈 법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과정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승폭과 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뭐 얘도 지금은 크게 투자자가 보이진 않네요. 자, 그래서 우상향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자,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모두 지금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좋은 종목들만 제가 뽑아온 건데요. 근데 이게 너무 바이오 종목들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좀 투자함에 있어서 에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어, 제가 주식 백서라고 제 채널에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만든 것이 주식에는 100%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아무리 소스가 좋고 네, 그렇게 임상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소식 하나에 그냥 가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하락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생각을 좀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반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당장 그런 소스는 안 보이지만 이 공매도라는 것이 무서운 공매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